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해임하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부끄러운 저항 상황을 언제까지 생중계할 것입니까? 지금 즉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해임하십시오.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조금의 불법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체포에 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일한 이들을 생각한다면 경호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경호처는 내란숙의 보호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윤석열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경호처를 비겁하게 방패막이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내란숙애가 안전하게 체포되는 것이 마지막 임무입니다. 내란숙의 체포를 방해한 그 어떤 행위도 그 누구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법 취지에 의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강력히 규탄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읽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숙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 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외에도 있을 수 없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 공범이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 우리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네. 지금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 윤석열은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비겁합니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도 지금 현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직원들, 그리고 주방사의 직원들, 지금 불법적인 내란 수계의 인신을 지키고자 불법 행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이고 내란죄의 공범이고 경호처 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경호실의 이 직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수방사 직원들 등 공직자들은 즉각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제4조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불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무원들이 불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의 영웅이 될 것이고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내란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서영교 법사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막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수직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으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법원 행정처를 찾아가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그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그리고 수방사 직원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 여러분, 경호처 직원이 왜 되셨습니까? 내란 수괴범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 직원이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경호처 시험을 받고 여러분은 경호처 직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며 불법 비상계엄을 전국에 공포하여
군인과 경찰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업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윤석열을 지키는 대열에서 떠나주시고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우리 군인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윤석열 내외가 아닙니다. 내란범을 지키면 그것은 여러분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을 가려가며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그 길은 바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 끌어내 그리고 파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 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 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명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는 간접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 자리할 것입니다. 소위 중립을 가장해서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하십시오. 대행에 대행 운운하며 법에도 있지도 않은 변명되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십시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호처장과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귀하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죄명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노후에 은퇴해 연금을 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하실 단체를 소개를 드립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내란죄 논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추세에 대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김선규 회장님 그리고 또 사무총장님 박종호 목사님 등 또 주요셉 목사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박종호 목사님 그리고 또 심하선 목사님, 주요셉 목사님, 또 김은규 대표, 또 박소영 대표님, 또 이종문 목사님, 성봉권 목사님, 오이수 대표님, 또 김현희 대표님께서 같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기자님 여러분, 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조배숙 의원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현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 모두가 깊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 모든 행정과 사법기관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진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 속에 국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결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국민에게는 희망이 되고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실 분은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신 신하보 대표이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기총 대표회장 심화보 목사입니다. 많이 힘드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 안에 1천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지금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론들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의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짜집기 편집, 바꾸어 보도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선진들의 피땀 흘려 눈물과 피로써 세우고 지켜온 나라, 상권 분립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법국회도 사법권도 행정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탄의 부역자들의 선동 노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거짓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침략자, 그래서 친중 친북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3만 7천여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고 전사한 동맹국 미국은 나가라고 외치는 자들을 진짜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나 간단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 진실이 오면 거짓과 선동과 속임수와 혼돈의 바다는 고요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강제 체포는 망신 주기일 뿐 국가적 망신이요 국민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그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험한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사법부는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인 법과 원칙으로 판결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요 양심을 지키라. 기독국회의원들이요 신앙을 지키라. 정부 관료는 국민이 위임한 직임과 업무를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준행하라. 언론은 잠시의 양심을 속이고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고 진실만을 보도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국민도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안에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작금의 혼돈과 불법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머지않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탄핵 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이며 지금은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른 633 원칙을 지켜서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준해서 탄핵의 부당성, 정치 탄핵에 대한 것을 헌법에 준해서
올바로 판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속 14회차 진행했고 오늘 15회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그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삼권 분립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일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을 탄핵을 넘어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분명히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도 수사권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온통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고 또 영장 전담 판사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언론, 방송,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바른 부분은 바른 부분대로 가야 된다.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것도 내란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일방향으로 선전도구가 돼가고 있다. 특별한 한 개인 범죄 혐의로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언론, 방송, 국회의원, 사법부 다 한통속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언론, 방송 여러분 기자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은구 대표님, 서울 트루스 포럼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걸핏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또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민주당의 설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 문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동부연합, 중국몽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제가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무기와 폭동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이 세기야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연결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 대표적인 주사파인데요. 그의 저서 이름이 더불어숲, 손잡고 더불어입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영복의 저서 더불어숲의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대남 공작 사업 직접 담당하고 오신 김국성 씨 2014년에 탈북하셨는데요. 이분은 신영복이 간첩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삐뚤어진 역사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에 빠져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법률전, 로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법을 빙자한 만용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를 빙자해서 사실상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가 되시는 박소영 대표님 나오셔서 성명서 발표합니다. 네,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모든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하나, 국회는 상권 분립 원칙을 따르라. 국회는 더 이상의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상권 분립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회는 상권 분립의 이유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로 비대해져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지금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다.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 된다 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스스로 사로잡힌 국회는 결국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어 버렸다. 운동권 출신과 주사파 출신이 득실되는 국회는 아스팔트 대신 로텐도 홀로 장소를 바꾸었고 손에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으로 바꾸었다. 시대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국회의 정신 연령은 여전히 80년대이다.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둘,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 직필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도 여기에 부안해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28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작금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고스란히 받아쓰게 하여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슨 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이다. 특히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이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결정적 순간에 공익 대신 사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였는데 제4의 권력을 휘둘러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셋,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냥감 만난 하이에나처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과거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한 방에 회복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수처의 이런 반헌법적 폭거야말로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넷, 국민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 속수 직전보다 급상승하였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2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36.1%로 한 주 전 보도된 여론조사 공정의 31.5%보다 훨씬 상회하여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인 24년 12월 6일부터 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11%로 떨어졌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양경제가 조사업체 조원 C&I에 의뢰하여 12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37.8%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행한 민주당 지지도가 4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헌재, 사법부, 군경, 언론, 정치인들은 성남 민심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다섯, 모든 국민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 앞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기도했다. 또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1월 11일 토요일 2시부터 국회 앞 국회의사당로에서 매주 모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서면 로타리,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인천 자유공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구해주소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3일 참여단체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전국 청년연합, GMW 연합 등 1200개 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잘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께서 취재해 주신 것을 우리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1월 11일은 여의도로에 수만 명의 집회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우리 취재진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장이셨고 지금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간사를 맡으셨던 박상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오셨습니다. 강청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류사명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위협 신고가 접수되고 민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초 발생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입장문.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 진상규명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를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 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대책위가 정부의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 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특히 정부 수사기관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사건 초기 대테러 상황실 문자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고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 집권 여당 모 의원의 피습 현장은 과학 수사를 한다며 현장을 보존하고 감시까지 진행한 윤석열 정권이 경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전대미문의 살인미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피 묻은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 수사 등 필요한 체증 절차를 진행하기는커녕 직접 물청소를 하며 현장의 증거를 완벽히 인멸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경찰이 확보조차 하지 않은 사건 당시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물인 피 묻은 셔츠 보관 장소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직접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현장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경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 왜곡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졸속 왜곡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全面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전대미문의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축소 은폐 시도를 사과하라. 제1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 현장 훼손 경위를 밝히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2, 제3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탄압과 불의와 부정에 맞서 국민 앞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2025년 1월 3일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 전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영장 집행이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에 의한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지시로 언제 이러한 또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매우 중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전에 발생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이 총리실의 대테러실에서 사실상 그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실에서는 경상, 단순 열상이라는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중대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을 축소하는 그런 문자를 발송했을까? 아직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미안의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또 증거까지 인멸하면서 사실상 테러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시도 또한 공수처의 무혐의로 사실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험의 그런 현존하는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테러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테러라는 규정에도 이것을 그대로 묵살을 하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해달라는 저희 대책위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왜 국정원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를 주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미완의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전모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과 국정원과 그리고 총리실, 수사기관, 대통령실 모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왜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람의 살인 미수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이 사건을 사실상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그런 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앞으로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못하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 불가능을 선언하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로서는 허탈함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대통령 관저였던 곳은 이제 오늘부터는 반란군의 거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능멸한 대한민국 경호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사병, 끔찍한 내전을 저지른 내란 수비대일 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반란군들을 모두 직위 해제하여 저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협조 요청 또한 가당치 않습니다. 계속하여 이 참담한 내전을 두고 볼 작정이 아니라면 즉각 신속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절대로 조금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저들은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반란군, 우리 민주주의의 적임을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공권력에 맞선 저들에게 고작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주권 침탈 세력 진압은 내일이 아니라 단 1분 1초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 즉시 진압하고 모두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못하겠다면 다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3시 민주노총이 한남동으로 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7시에도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또한 한남동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직접 나선 이후 벌어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첫째, 윤석열, 둘째, 경찰과 공수처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외환수계 흉악범 윤석열은 지금 즉시 제발로 걸어나와 수갑을 받을 것을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도 키 큰 사람 했네. 그러시구나.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1월 3일 내란 숙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은 새벽부터 강제 집행이 종료된 시각까지 법률을 어기며 공권력을 자신의 사병으로 취급하고 결국 경찰과 군인을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태로도 경호처장은 내란 수괴를 비호한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근황 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 태도를 걷어치우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일상을 멈추고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국민의 일상을 빼앗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내란 숙의 현행범을 강제 구인조차 하지 못하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물러섬은 없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대문과 국회의원 김동환입니다. 오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말 대표께서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은 의원청에 계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정당한 영장이 발부됐고 공수처가 내란 수괴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 집행을 가로막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마저도 부정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 모두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사설 경비업체 직원처럼 행동하고 있고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불리울 만큼 심각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에 이르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 대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망국의 원흉은 바로 내란 숙의 윤석열이다. 공조보는 내란 숙의 윤석열 비호하는 내란 공범 박종준도 즉각 체포하고 윤석열 내란범 일당을 일망타진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는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죄 피의자인 윤석열은 공조본, 공수처, 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세 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하여 2024년 12월 30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2024년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죄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및 수방사 소속 군인 다수가 동원되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무수행을 불가하게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내란 수괴죄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결사 저지하면서 수시간 이상 대치하여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실패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박종준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강행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의 국회 봉쇄는 물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는 등 내란을 지시하고 주도하여 내란 수괴죄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대통령 개인 사설 경호업체 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박종준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범죄 행위를 막기는커녕 이를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수시간 동안 가로막아 부하 공무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범법 행위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박종준은 다수의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및 군인들을 총동원하고 단체 위력을 사용하면서 공수처 및 경찰 소속 공무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박종준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 경호처장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3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언론과 국민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일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공수처는 다음 2차 집행 시에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은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집행 시에는 경호처장 박종준부터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금일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 대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정지에 관한 정지 규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대행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선민 대행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습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촉구합니다. 첫째,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십시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도록 지시하십시오. 내란 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후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이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입니다. 즉각 체포돼야 합니다. 여야 합인이 중립인이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고 지금은 할 일을 하십시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귀하를 탄핵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저희는 한다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십시오. 제대로 준비 못해 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는 공수처를 향할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작전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 도움을 받으십시오. 현장 경험 풍부한 이들이 대한민국 경찰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셋째, 경호처. 당신들은 오늘부로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파면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귀하들을 고발했고 오늘 귀하들은 입건되었습니다. 내일 국수본의 요청에 따라서 출두하시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십시오. 내란 수계 방어작전 지휘부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죄를 조금이라도 덜려면 다음 영장 집행 때는 성실하게 응하십시오. 무엇보다 징집돼서 복무하는 젊고 어린 사병들을 앞세우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군인의 부모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신속하게 영장 재집행에 나서십시오. 공수처가 8시간 대치 끝에 안전을 이유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새벽부터 전 국민이 일손을 놓고 지켜봤지만 공권력은 무력했습니다. 적법한 사법 절차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숙의 윤석열과 내란 경호처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현행범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내란 지속으로 불안합니다. 추잡한 내란 범죄자들을 제압하지 못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이 시급합니다. 한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공수처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즉시 내란숙의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더 이상 경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를 도운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근본 내란과 관련하여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에게 관용은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은 앞장서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윤석열을 비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진짜 내란이라며 공수처가 법을 마음대로 위린하고 있다고 매도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관저 앞을 찾아 내란을 선동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더니 김민전 의원은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유도해 탄핵 반대 명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조차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의 궤변으로 법 집행을 매도할 셈입니까?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부정합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 국가로 되돌리려고 작정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를 쌓지 말고 내란 선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에게 관용은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그 공수처에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진행을 했는데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반한 방해 행위로 인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고발 취지를 더불어민주당 이태영 법률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 본부장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또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소속 군인들, 이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합니다. 박종준은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장으로,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이광우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의 인력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 통제를 받는 군인들은 피고발인 박종준과 김성훈 등의 지시를 받아 금일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025년 1월 3일 08시 2분경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소재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저 앞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 행위를 하였고, 결국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이 물리적 저지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44조 1항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일 고발합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성명불상의 군인들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3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변호인단을 동원해 개변을 토해내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서울 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체포를 막았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공수처의 체포 수색 영장 집행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고발을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정철입니다. 2025년 1월 3일, 오늘은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으며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라고 말한 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는 이어 신임 검사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젠 극우 보수 집단의 우두머리로 전락한 듯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의와 자존심마저 무참히 버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날 자신이 신임 검사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대한민국에는 치외법권의 군주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